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어디가 될 것이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30년간 제가 내놓은 분석은 늘 적중했죠. 하지만 2025년 제 예측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제가 작은 나라라고 평가했던 그곳에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차드 하워드라고 합니다. 세계 3대 투자은행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다가 지금은 영국 왕립경제학회에서 교수로 강의하고 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자신만만했습니다. 강연장은 제 목소리로 가득 찼고 청중들은 늘 그랬듯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한 질문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21세기를 이끌어갈 강대국은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강단에 서서 청중들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분석한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죠. 먼저 중국입니다. 14억 인구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나라예요. 미국은 여전히 혁신을 주도하고 있죠. 독일은 탄탄한 제조업으로 유럽을 이끌고 있으며 일본은 첨단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각국의 경제 지표와 성장률이 표시되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나는 자신감에 차서 결론을 향해 나아갔죠. 그때였죠. 청중석 뒤쪽에서 한 손이 올라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아시아계 남성이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어떻습니까? 순간 나는 당황했다. 한국이라니. 물론 들어본 나라였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내가 보기에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였을 뿐이었어요. 내 답변은 단호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영향력은 제한적이죠. 인구도 적고 국토도 작아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질문했던 남성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 분석은 늘 정확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 강연 준비를 했겠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청중의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세계 경제를 분석해 왔는데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지했다니. 침대 위에 놓아둔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한국의 GDP, 수출 현황, 기업 순위 정도만 확인해 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검색을 시작한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런던에서의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가 느껴졌죠. 차트와 숫자만으로는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일정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사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한 날이었죠. 평소라면 호텔에서 바로 컨퍼런스장으로 향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들어간 카페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 생각해도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요. 리차드 하워드 교수님 맞으시죠? 커피를 받으려는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30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아셨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민입니다. 몇 주 전 런던 경제 포럼에서 교수님 강연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그 질문의 주인공이었죠. 아, 그러셨군요. 앉아서 이야기 나누시겠습니까? 김정민은 흔쾌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명함을 보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기업의 CEO였습니다. 교수님,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해 더 찾아보셨나요? 네, 사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네요. 김정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아는 한국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국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만찬이 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정민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날 저녁 팔로알토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처음 보는 음식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김치입니다. 한국의 혼이 담긴 음식이지요. 혼이라고요? 네, 교수님. 한국을 이해하려면 숫자나 차트가 아닌 그 혼부터 알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김치를 한 입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저녁 식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김정민의 제안으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이렇게 큰 행동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수님, 세상은 지금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모두가 미래를 결정할 핵심 기술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정민은 저를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40%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처음 본 반도체 공장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 우주복 같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 24시간 멈추지 않는 생산 설비들. 이게 바로 제가 작은 나라라고 평가했던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놀라우신가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를 보여드리죠.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기업 중 하나라는 김정민의 설명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모든 기업들이 이곳의 반도체를 기다립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까지요.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그들의 혁신도 불가능하니까요. 다음 목적지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이라는데 정말 그 크기가 도시 하나와 맞먹었죠. 이제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기술까지 미래 모빌리티를 주도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이제는 현대를 경쟁자로 여기고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차량을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건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로봇 기술입니다. 생산성은 물론이고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이었습니다. 세계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지금 배터리는 새로운 석유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죠. 공장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배터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BMW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죠. 하루 동안의 견학이었지만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첨단 기술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교수님, 이제 아시겠죠?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모두 보유한 미래 산업의 중심이에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정민이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시작이에요. 내일은 한국의 두뇌 카이스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며 호텔방에 앉아있자니 제가 이전에 했던 발언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그날의 견학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산업 시찰이 아닌 미래를 보는 여행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카이스트라고 불리는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김정민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한국과학기술의 심장부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인재들이 이곳에서 탄생하죠.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20대 학생들은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뇌와 AI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요? 전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도 어려워하는 분야인데. 그 학생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기초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내년에는 실용화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김정민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삼성, 현대, SK 같은 기업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어제 보신 그 놀라운 기술력의 비밀을 아시겠죠? 다음 방문지는 서울대학교였습니다.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캠퍼스는 마치 거대한 연구도시 같았어요. 이곳은 세계 대학 순위 30위권 내에 든 글로벌 명문대학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죠. 공과대학 연구실에 들어서자 한 교수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졸업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개발한 기술들은 하나같이 혁신적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높이는 기술, 암을 조기 진단하는 AI 알고리즘, 플라스틱을 완전히 분해하는 미생물 개발까지. 이건 전부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생이라고요? 박사과정도 아닌? 네,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왔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매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김정민이 덧붙였습니다. OECD 국가 중 수학, 과학 성취도가 항상 최상위권인 것도 바로 이런 교육 시스템 덕분이죠. 그날 저녁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진학률이 아닙니다. 이공계로 진학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다른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정민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의 미래가 왜 밝은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들이 바로 한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죠.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민은 다음날 저를 뜻밖의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죠. 교수님, 이제 한국의 또 다른 경쟁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의 힘을요. 이 회사는 BTS를 만든 곳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BTS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저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BTS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29조 원입니다. 현대자동차 한 해 영업이익의 5배가 넘는 금액이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하나가요? 네,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BTS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블랙핑크, 엑소, 트와이스까지 K-팝은 이제 전 세계 음악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연습생들의 훈련 과정을 지켜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의 춤 연습, 보컬 트레이닝, 외국어 교육까지 마치 군사 훈련 같았어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엄청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 드라마 제작사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곳이었죠.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17억 시간 이상을 시청했죠. 경제적 가치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제작 현장을 둘러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흥미진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제 새로운 문화 표준이 되었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도,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도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저녁에는 강남의 한 프리미엄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과 패션 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죠. K-뷰티, K-패션, K-푸드까지. 한류는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문화 수출액만 해도 연간 1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죠. 김정민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K-팝 팬들은 한국 화장품을 찾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먹어보려 하죠. 한국의 문화 산업은 그야말로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경제 엔진이었죠. 지금까지 제가 분석해온 경제 지표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성장 동력을 목격한 것입니다. 소프트 파워, 그것은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민은 저를 서울의 한 오래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1950년대부터 운영해온 곳이라고 했죠. 이 식당에서 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왜 위기에 강한지 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김정민의 부모님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30년간 운영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살 길을 찾아보자며 월급 대신 회사 주식을 받기로 했죠. 모든 직원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김정민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무너질 때 우리 회사는 오히려 성장했죠.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그랬다고 하더군요. IMF 때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죠. 3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너질 때 한국은 빠르게 회복했죠.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김정민은 코로나19 시기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을 때 한국은 K방역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그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더 높였고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했죠.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정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거죠. 저희 세대는 그 기적을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그것이 바로 서울이었죠. 교수님 아시겠죠? 한국인의 DNA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특기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의 승리였죠. 위기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다시 런던의 경제포럼 강연장에 섰습니다. 3개월 전 이곳에서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평가했던 그 자리였죠. 객석은 전보다 더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요.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지난 30년간 저는 수많은 국가의 경제를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요. 강단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고 배터리 시장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핵심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죠. 청중석에서 펜을 놀리는 소리가 바빠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BTS는 연간 29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고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OTT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닌 거대한 경제 엔진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수출주도 성장으로 더 강해졌죠. 코로나19 시대에는 K-방역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청중석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3개월 전 그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질문했던 김정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한국의 미래는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이 끊임없이 인재를 배출하고 이 인재들이 다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양자 컴퓨터까지 미래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선두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국과 함께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 제 제안은 단순합니다. 한국을 주목하십시오.
세계의 미래가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죠. 모두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인류의 다음 챕터가 시작되는 것이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요. 3개월 전의 실수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작을 수 있고 작아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클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미있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